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 그리고 엔비디아가 요즘 자꾸 하락하는 이유, 반대로 애플과 테슬라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전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젯밤 11시쯤 올린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의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글을 올릴 당시만 해도 애플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후 애플이 꽤 많이 오르며 마무리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오늘 밤에 익절할 건 익절하고 또 새롭게 매수할 건 매수할 예정이라 멤버십 게시물을 두 번 올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프리장 시작하고 8시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 8시와 11시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죠. 어제도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 퀄컴, 구글, 삼성이 동맹을 맺고 엔비디아의 쿠다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 중이거든요. 왜냐면 방금 말한 인텔, 퀄컴, 구글, 삼성 얘네들도 어딜 가든 웬만하면 대장 취급받고 다 한 성질하는 애들인데 언제까지고 엔비디아가 짜놓은 판 위에서만 놀아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어제 나온 소식은 아니고 나온 지 한 3일 됐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선 좀 거슬리죠. 물론 저렇게 연합을 한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를 지금 당장 파괴할 수는 없겠지만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자체 칩 개발에 역량을 쏟고 또 자꾸 저렇게 반 엔비디아 연합이 구축된다는 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어제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3월 말이니까 1분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에서도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포트 조정. 너무 많이 오른 건 좀 팔고 비교적 덜 오른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는 거죠. 어쨌든 팔아야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오른 엔비디아를 좀 팔고 다른 덜 오른 저평가된 주식들과 채권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2시에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엔화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안 좋게 끝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해외 수요가 탄탄했어요. 그 전날 5년물도 그렇고 요즘 채권 투자 심리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단순히 그냥 분기 말을 맞아서 기관들의 리밸런싱 자금이 채권에 들어왔을 수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봐야 하지만 아무튼 입찰 결과가 이틀 연속으로 좋게 나왔고요. 이로 인해 금리에 민감한 러셀 2000 지수와 은행주가 매우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NA와 BNKU도 아주 기분 좋게 폭등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애플이 좋게 상승을 한 이유는 다가오는 6월 10일에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 행사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애플의 마케팅 임원이 발언을 한 거예요. 아마 AI 관련해서 뭔가를 좀 내놓을 것 같다는 게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인데요. 도대체 뭘 내놓을 것이길래 저렇게 마케팅 임원이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이번에도 별게 없으면 괜히 애플 주가 타격만 더 심해질 텐데 그래도 뭐라도 있으니까 저렇게 지른 거겠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계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애플의 주가에 점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지금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핑계대면서 애플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애플이 결국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석해도 너무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애플이 어렵지 않게 승소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법학대학의 데이빗 올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 내에서도 특허법이라던가 지적재산권이라던가 반독점법이라던가 이렇게 좀 기업들과 관련한 소송 전문가로 커리큘럼을 담당하면서 로스쿨 학생들 강의도 하고 아무튼 그쪽으로 좀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판사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애플이 폐쇄적으로 생태계 구축해서 기업 운영하는 거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빗 올슨 교수가 법적인 해석을 이어나가기를 유일하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이 생활의 필수적인 제품 범주에 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상황에 따라 반독점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폰이 생활 필수 용품임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아이폰이 어떻게 생활 필수품입니까? 물론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없으면 힘들죠. 힘든데 그렇다고 이게 없다고 해서 생활이 아예 안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저도 아이폰을 안 써요. 그냥 삼성 갤럭시 씁니다. 갤럭시 써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통화 녹음 기능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더 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을 애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도 하고 화웨이도 하고 샤오미도 하고 얼마나 많은 회사들에서 스마트폰을 내놓습니까? 아무튼 애플의 반독점법 이슈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가 진짜 무슨 막 중국 공산당 스타일로 작정하고 한 기업을 박살내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 애플이 무난하게 승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자면요. 테슬라도 요즘 보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물론 아직 고점 회복까지 워낙 많이 남긴 했지만 테슬라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제 비아디가 실적을 안 좋게 내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있어요. 4분기 순이익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테슬라도 영향을 받고 좀 하락할 법한데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지금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올해는 저조해서 실적도 잘 안 나올 거라는 게 너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약속했던 매년 50% 성장률도 올해는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텐데, 근데 주가는 왜 오르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 자율주행이에요. 결국 시장이 테슬라에게 거는 최종 목표는 차량 판매가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테크 회사 취급을 받는 거고요. 근데 한동안 자율주행이 시장의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이 자율주행 테마가 타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얼마 전 구글의 웨이모가 자율주행 서비스 시행 지역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에 구글 주가가 좋게 상승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시장의 대세가 생성형 AI였잖아요. 챗GPT가 워낙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인텔의 모비라이도 어제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잖아요. 아 그래, 뭐 구글의 웨이모도 좋고 인텔의 모비라이도 나쁘지 않지. 근데 그래도 결국 자율주행만큼은 테슬라가 최고지. 이런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온갖 안 좋은 악재들로 여전히 뒤덮여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주가 흐름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저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밤에 익절할 건 익절을 하고 새롭게 매수할 건 매수할 생각이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겠습니다. 프리장 시작하고 8시에 한번 올릴 거고요. 본장 시작하고 11시에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8시와 11시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